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잘로입니다. 오늘 저희 녹음할 만한 데가 없어가지고 네. 약간 좀 잡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뭐 이게 최선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환경이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자, 이 프로그램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K3를 고르고 있는 입장이실 텐데 막 용어도 어렵고 전 모델 대비 뭐가 바뀌었는지도 궁금하고 뭘 사야 가성비 있게 사는 건지도 헷갈리실 거잖아요. 네.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고요. 진행은 제가 하고 정보는 곤잘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모델은 2023년형 기아 K3입니다. 기아의 납작한 모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차죠. 네, 원래는 K3 하면 아반떼와 형제 차인데 이 차는 사실 아반떼보다 한 세대 전 모델이나 마찬가지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은 아반떼와 같고 승차감이나 MVH 면에서는 또 아반떼보다 장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곤잘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희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 차 매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가성비 좋은 국산차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네. 여기까지 모델을 골라서 들어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잘 골라서 오셨습니다. 자, 이번 2023년형 K3 뭐가 바뀐 거죠? 바뀐 점부터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트림이 3가지로 간소화됐습니다. 트림이 3개가 됐다고 했는데 노블레스가 사라진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선택 품목의 구성이 좀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컴포트에 6대4 폴딩이 들어가고 후속 송풍구가 들어가고 또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추가됐습니다. 네, 새로 생겼죠. 네. 막 방청객이 있는 느낌인데요, 지금. 네, 그리고 기존의 선루프에 묶여 있었던 LED 실내등 기본화됐습니다. 또 시그니처의 블랙핏이라는 옵션이 추가됐습니다. 네, 조금 더 치장하는 블랙핏 네. 옵션. 뭐 가격이 올랐을 것 같은데 네. 많이 올랐나요? 생각보다는 적게 오른 것 같아요. 요즘 다른 차들에 비하면. 기본형 기준 14만원 인상됐습니다. 기본형 기준으로 14만 원. 네. 좋아진 건 LED 실내등. 맞습니다. 새로 생긴 거. 네. 근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생겼다면서요. 가성비의 맞습니다. 상징. 네. 특히나 이 차는 뭐 중형 이상급이 아니어서 10.25인치 내비게이션보다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의 가성비가 좀 더 빛이 나는 빵빵. 이번 편을 약간 번외편처럼 하자. 아, 네. 네. 자, 그러면 1752만원짜리 기본형 트렌디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형과 비교하면 LED 실내등을 달아주고 14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구성은 기존과 대부분 동일한데요. 예를 들어서 차로 유지 보조를 포함한 ADAS 장비가 기본이고요.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네, 6개가 아니라 7개. 네. 그리고 인조가죽 시트, 앞좌석 열선, 오토라이트, 그리고 계기판 가운데 클러스터가 컬러로 들어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계기판만 봤을 땐 스팅어 7인치 안 들어간 기본 계기판하고 거의 같은 네, 그런 디자인과 구성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23년형이 되면서 선택 품목 구성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우선 뭐 버튼 시동팩이랑 16인치 휠은 필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니, 이걸 안 넣으면 리모컨 키와 깡통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은 각각 64만원, 39만원으로 그대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23년형부터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형에서. 근데 버튼 시동팩이랑 16인치 휠이 필수가 아니라 버튼 시동팩이랑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필수 아닌가요? 16인치 휠보다는?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요?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네. 이 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후방 카메라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후방 카메라가 그 8인치 모니터에 묶여 있고 그걸 넣지 않으면 그 모닝 스타일 오디오잖아요. 네, 컴팩트 오디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16인치 휠보다는 되려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155만원을 내야만 그 액정이 들어갔었거든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그런데 이제는 59만원에 나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액정과 후방 모니터를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나름이라니요. 엄청 가격 괜찮은 거죠. 네, 59만원 싸제보다 싼 것 같아요. 그죠? 그쵸. 그리고 사제 후방 카메라 단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순정의 그 화질을 따라갈 수가 없고 특히 야간에. 네네. 그리고 이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 곤잘로도 쓰고 있지만 무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되고 네. 그 시스템의 안정성 이런 면에서 애프터마켓의 시스템하고 비교가 불가하죠. 이게 훨씬 낫죠.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말 트렌디를 사신다면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넣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옵션 중에서 컴포트가 기존 74만원에서 98만원으로 24만원 가까이 인상이 됐는데요. 23년형부터는 6대4 폴딩 시트, 뒷좌석 에어벤트, 슬라이딩 콘솔 암레스트까지 제공하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전보다 24만 원이 올랐다고는 하는데 뒷자리 에어벤트만 하더라도 상당한 값어치가 있어서 제가 트렌디를 보면서 느낀 좀 이 케이스의 가성비라고 생각한 점은 인조 가죽 시트와 앞자리 열선이 기본인 점, 네.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이고 오토라이트도 기본이고요. 네. 차로 유지 보조 기본인 건 당연하죠. 네. 사실 레이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었는데 레이에서는 이거 60만 원 넣어야 가질 수 있는 건데 K3는 뭐 보행자까지 감지하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본에 라이트가 켜지지 않았을 때 네. 데일라이트 꽤 예쁘죠? 꽤 괜찮죠. 스타일을 안 넣어도. 네. 다만 제가 좀 약간 어이없었던 건 전에도 지적했었는데 그 사이드 리피터 즉 차체 옆면에 붙는 방향지시 등이 팬더에 마운트됩니다. 맞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야 사이드 미러로 들어가는 이게 왜 여기 붙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후측방 있는 사이드 미러는 사이드 리피터 있는 사양만 만들었나 봐. 그런 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드와에 묶인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쉽게 말 달리 얘기하면 트렌디는 팬더에 사이드 리피터 붙여서 티나게 해줄게 라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트렌디의 가성비는 버튼 시동팩과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인 것 같고요. 외관에 조금 신경 쓰인다면 16인치 알루미늄 휠까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면은 한 1,900만 원이거든요. 요즘 물가 생각하면 되게 싸죠. 레이 살 바에 이거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진짜 싸죠. 네. 네, 연비도 레이보다 좋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트렌디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모든 옵션을 다 때려 넣어도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옵션표에서만 봐도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 안 되고 크렐 오디오 안 되고 선루프 안 되고 하는데 네. 이외에 크리티컬한 게 뭐가 있을까요? 달리 얘기하면 프레스티지로 올라가야만 주는 것. 앞좌석 통풍이 불가합니다. 열선만 들어가지 통풍 시트는 뭐 안 들어가고요. 옵션을 넣어도 트렌드에서는 불가하죠. 네. 그리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외관 그리고 내관에서 티가 나게 됩니다. 실내 고급화 따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프레스티지로 올라가면 도어 트림의 재질이 말랑말랑해지고 크롬 장식과 블랙 하이그로시 장식이 널리 들어가죠. 네. 그리고 인테리어 컬러가 프레스티지는 그 오렌지색 오렌지 브라운 인테리어. 가능한데 트렌디는 블랙만 나옵니다. 네. 소소하게는 선바이저 조명도 안 들어갑니다. 거울만 달려 있고요. 트렌디는 네.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다만 보니까 프레스티지가 2,071만 원이어서 트렌디보다 319만 원이나 비쌉니다. 네. 어떤 가치가 있길래 이 정도의 갭이 벌어져 있나요? 우선 트렌디에서 필수 옵션이었던 버튼 시동팩이 있고요. 16인치 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한 100만 원 되죠? 네. 그리고 컴포트에서 30만 원어치의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과 변속기 노브에 가죽 덧대는 거 그게 30만 원어치인데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컴포트 중에 일부가 기본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측면 방향 지시 등이 팬더가 아닌 아웃사이드 미러에 LED 타입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지적했던 트렌디의 단점이죠. 그리고 프레스티지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도 기본으로 달립니다. 이 밖에 노블레스에서 달렸던 프로토 에어컨과 오토 디포그 이런 것들도 다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에 묶여 있었던 LED 테일램프와 LED 보조 제동 등도 프레스티지에 기본으로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값 차이는? 거의 88만 원 차이에 트렌드에서 절대 불가했던 것들을 넣어주는 것들이죠. 네. 앞좌석 통풍, 실내 고급화, 선바이저 조명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라면 준준형급에서는 정말 충분한 구성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더할 나위 없고요. 네. 메탈 페달이나 운전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도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트렌드에서 프레스티지로 올라올 만한 동기는 뭐 여러분들이야 통풍 시트를 가장 크게 보실 것 같은데 네. 이 차가 스타일을 넣지 않으면 즉 LED 테일 램프를 하지 않으면 구형이랑 뒷모습이 똑같아요 사실상. 램프가. 네네. 근데 그 신형 테일 램프를 가지려면 100만 원을 내야 한단 말이죠. 네. 반면에 프레스티지로 오면 스타일을 넣지 않아도 LED가 일단 기본이에요 테일 램프가. 네.
그렇기 때문에 트렌디보다 오히려 좀 신형 느낌 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프레스티지가 더 가성비로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접근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굳이 스타일에서 테일램프만 떼서 여기 넣어 놓은 거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아반떼 K3에서는 LED 헤드램프 별로 선호가 크지 않거든요. 그쵸. 왜냐면 소렌토나 뭐 산타페, K8 이런 차에서야 LED 헤드램프가 굉장히 뭐 차값 대비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네. 2천만 원짜리 차에서는 또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따로 떼서 넣어놓고 트렌디보단 프레가 낫지 않나요? 통풍도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네요. 가성비 좋습니다.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아이즈만 넣어서 사도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이동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스타일과 컴포트. 네. 그렇다면 이렇게 좋다면 프레스티지 사고 그냥 끝내도 되나요? 뭐 끝내도 되겠지만 한계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무조건 윗급으로 올라가야만 주는 것들. 네. 우선 스타일을 넣어도 시그니처와의 급 차이가 외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서라운드 몰딩이나 뭐 LED 포그램프,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 이런 것들이 다 빠지기 때문에 차이가 나게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서라운드 몰딩이라 하면요, 그 유리 창틀 부분에 시그니처는 크롬으로 들어가서 약간 고급차 느낌이 나고 그 아래급 프레스티지까지는 그냥 까만색입니다. 그래서 고급감이 옆모습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LED 포그램프는 LED 안개등 범퍼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범퍼는 범퍼에 까만 유광 장식, 네. 무광이 유광으로 좀 더 예뻐지죠. 네. 리어 범퍼 가니쉬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프레스티지는 전방 주차 센서나 천연 가죽 시트 같은 것들이 절대 불가합니다. 자, 그러면 시그니처는 프레스티지보다 378만 원이 비싼데 네. 뭘 더 주나요? 프레스티지의 옵션이 대부분 기본화되어 있습니다. 스타일,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이 다 기본인데 이것들의 값이 28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값 차이는 378만 원에서 280만 원 빼면 98만 원이 납니다. 그 선택 옵션 표에 보시면요, 다 기본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기본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8만 원 차이에 더 주는 건 앞서서 언급드렸던 외장 고급화 사양들, 윈도우 몰딩, 블랙 하이그로식 범퍼, LED 포그램프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에어로 타입 와이퍼도 제공하고 전방 주차 센서, 천연 가죽 시트, 그리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 그리고 동승석 뒤쪽에 시트백 포켓이 제공됩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전방 주차 센서를 또 굉장히 중요시 하셔서 네네. 네, 뭐 올라오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K3는 어쩔 수 없이 아반떼보다는 좀 가성비로 접근하는 포지션이어서 시그니처보다는 프레스티지에서 멈추는 걸 권하고 싶네요. 앞은 내가 내려다보면 보이지만 뒤는 안 보여서 후방 카메라나 센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기존의 시그니처 대비해서는 얼마가 오른 거죠, 그러면? 24만 원 더 올랐습니다. 네, 블랙핏은요? 블랙핏은 50만 원 더 받는데요. 이걸 하면 사이드 몰딩이 들어가고 리어 스포일러 들어가고 휠이 까맣게 바뀌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하실 분들은 하실 것 같아요. 나와서 휠 도색하고 리어 스포일러 다는 거랑 딱 가격이 비슷하네요. 네, 더 싸지도 않고 더 비싸지도 않고 그냥 적절한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사이드 미러도 까만색이고 사이드 미러에 뭐 10,000원이고 네. 사이드 실 몰딩까지 하면은 더 싸겠다. 사이드 실 몰딩이 좀 비싸겠죠. 그래도. 네. GT도 한번 짧게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GT는 5도어 시그니처 단일 트림이고요. 4도어가 없어졌죠. 네, 가격은 2,724만 원. 22년형 대비 142만 원이나 인상이 됐습니다. 왜죠? 인상한 대신에 내비게이션을 기본화했어요. 내비게이션 옵션에 묶여있던 내비게이션 기반 ASCC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기본화가 됐는데 이게 125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인상분은 17만 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만 원 오른 대신 LED 룸램프가 똑같이 기본화됐습니다. 네. 그리고 옵션 쪽에서도 좀 변경 사항이 있는데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묶여있던 스페셜 패키지가 삭제됐습니다. 10.25인치 대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GT 전용 가죽 시트, 천연 가죽 시트가 60만 원으로 따로 빠져나왔습니다. 역시나 평균 판매가가 옵션이 강제 기본화됐기 때문에 올라갔죠. 네, 여전히 수동 변속기도 불가하고요. 어차피 이거 들어오신 분들은 GT 보러 오신 거 아니고 네. 가성비로 K3 사려고 오신 분들일 테니 네. 아반떼랑 좀 비교를 해드릴까요? 네, CN7 아반떼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구형 플랫폼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연비도 소폭 나쁘고요. 실연비는 잘 나오지만
아반떼보다 연비가 안 좋다고? 공인 복합 연비는 좀 나쁘게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워낙에 좋아서. 둘 다 실연비는 진짜 워낙에 잘 나와서 네. 크게 크리티컬한 이슈는 아니지만 플랫폼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옵션 면에서 열세가 조금씩 보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방 충돌 방지 보조에 K3 같은 경우는 교차로 대항차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승석 전동 시트도 빠지고요. 윈드실드의 이중접합 차음 유리 같은 거 K3에 없습니다. 그리고 K3 노멀은 GT는 무드램프가 있죠. 그런데 노멀 같은 경우는 앰비언트 무드램프도 없고요. 스타일 넣고 LED 헤드램프를 선택할지라도 CN7과는 다르게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열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기본형이 더 저렴한 효과도 있고 8인치 디스플레이를 똑같이 넣고도 50만원 이상 저렴하니까 굉장히 가격적인 혜택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성비인 것 같아요. K3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조합은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와이즈만 넣는 거. 이게 K3 살 때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컴포트나 스타일도 취향에 따라 추가하시고 네. 조금 더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트렌디의 버튼 시동팩에 8인치 오디오 16인치 휠도 필요 없어요. 스테릴로. 네, 괜찮아요. 가성비는 그게 가성비일 것 같아요. 한 1870 정도로. 네. 아니면 프레스티지의 드와. 드와를 네, 저는 안 넣겠지만. 추천은 그렇게.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 더 실용적인 건 사실 컴포트인 것 같아요. 드와보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드와를 더 좋아하지만 컴포트가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니? 저도 컴포트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후속 열선 이런 것들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전동 시트도 들어가고. 그리고 컴포트를 넣지 않으면 뒷좌석 그 헤드레스트가 높낮이 조절이 안 되는 일체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요. 그래서 컴포트를 저는 넣을 것 같습니다. 프레 오렌지 인테리어에 그쵸. 오렌지 인테리어 무조건 해야죠. 원래 이게 노블레스에서만 되는 거였으니까 프레에서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는 걸로. 프레스티지가 전반적으로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전보다. 네. 참고로 오렌지 브라운 인테리어 하시면 헤드라이닝은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더 좋은 거죠. 네. 끝! 네. 여기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안녕.